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기출문제 제39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이론평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실무수행평가 문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우리 그 실무수행 시 의의사항은 매번 똑같습니다. 이렇게.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라. 이 코드 여러분 무슨 코드인지 아시죠? 타계정으로 대체 8번.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라.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 F3 눌러서 하는 거죠. 네, 필요한 경우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 작업을 꼭 해야 된다.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맞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이 FAT 2급 시험에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유의사항 5가지 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문제.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설명. 매출처 주식회사 은선무역으로부터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죠.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이랬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등록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등록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은선무역을 어떻게 찾느냐. 거래처 등록 이렇게 가서 찾으면 되죠. 컨트롤 F 해가지고 은선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찾죠. 예. 그래서 먼저 이메일 주소를 먼저 넣어요. 분명히 없을 테니까. 예. 뒤에가 네이버였죠? 네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앞에 해피백이었죠? 그 다음에 기본사항에 가가지고 이제 요 문제 여기 문제에서 예, 여기에 있는 내용 이걸 하나 이쪽에다 놓고 봐야 될까요? 네,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입력을 하는데 보니까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4588 대표자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은선무역 강은선 씨로 바뀌었고 도소매업이고 유리외 이건 그대로고요. 주소는 바뀌었네요. 서대문으로. 우편번호가 있으니까 우리도 우편번호까지 바꿔주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치면 충정로 7길 12 이게 지금 내 PC 조회 안 되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맞는데 예. 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그냥 타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여기 PDF 파일 이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충정로 2가 이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소, 대표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주소는요, 네네. 그, 우편 번호를 안 넣어도 되나요? 뭐 우편으로 검색이 안 되니까 안 될 때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우편번호 음, 검색이 안 되니까 너무 우편번호 맞지 않는 우편번호거든요. 여기 인터넷 검색이 떠야 되는데 뜨지 않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다 그러면은 우리가 차액이 0 나올 때까지 맞춰야죠.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 수정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찾고 닫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니까 하니까 여기 밑에 차액이 여기 5,583만 원 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고 유동자산부터 맞춰봐요. 339230인데 우리 시험지에는 유동자산이 395400 많이 차이 나죠. 자, 그래서 당좌자산 또 보겠습니다. 335400 보니까 당좌자산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네, 이걸 하나면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쉬운데 이걸 제가 이쪽 화면으로 옮겨놓고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당좌자산에서 차이가 났는데 현금은 맞았고요. 보통예금도 맞았고요. 정기적금도 맞았고 기타 단기 금융상품도 맞았고 단기 매매증권도 맞았고 그런데 외상 매출금이죠. 요게 금액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6,300만 원 이렇게 고쳐 입력하고 이제 차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자산 총계가 맞는지 봤더니요. 자산 총계 밑에 454050 예, 아직 좀 틀렸어요. 454050인데 680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산에서 뭔가 지금 아직 고쳐야 될 게 더 있는 것입니다. 자, 바드럼도 맞았고 상품 어떻습니까? 상품 유형자산에 아니 재고자산의 상품 6천만 원 맞았고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맞았고 감루 맞았고 비품 600만 원 맞았고 상각 누계액 235만 원도 맞았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2천만 원인데 기타 비유동자산의 임차 보증금이 여기 2천만 원 맞는데 네, 맞았어요. 자산총계 454050 어디가 틀렸지? 제가 지금 발견 못하는 게 있어요. 자산총계에서 500, 250, 비유동자산을 보겠습니다. 58650 비유동자산 58650 맞았는데 58650의 유동자산이 395 유동자산이 지금 아직 틀렸군요. 왜 다시 보겠습니다. 500, 250, 150, 100, 000 정기적금이 250만 원 단기 매매증권 8930 외상매출금 63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빠졌어요. 그래서 밑에 줄에다가 109번 해가지고 63만 원이 있었네요. 요거 넣습니다. 자, 이제 34만 원만 차이가 납니다. 자산총계도 454050으로 맞았어요. 자, 부채 총계 87140 네, 여기서 34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자, 부채니까 외상매입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1900 미지급금 970
단기 차입금 예수금이 누락됐네요. 밑에다가 예수금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34만 원. 네. 힘들게 맞췄어요. 여기 차액이 0 나올 때까지 맞추셔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 여기다 놓고 보겠습니다. 문제가 아니죠. 자, 다음에 세 번째 개정 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문제가 나왔어요. 개정 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문제. 전진 요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생활자금 등을 대여하고자 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한다. 126번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직원 대여금으로 수정하여 등록하고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를 등록하시오. 이건 우리 많이 해봤죠. 자, 126번의 개정 과목을 고칩니다. 자, 닫고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셔가지고 1, 2, 6 하면은 회사 설정 개정 과목 나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원 대여금으로 고치고 일반 개정 부분은 일반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금 적요 1번에 요거 만들어라 이거죠. 직원 생활 안정자금 대여. 현금 적요 1번에다가 1하고 이거 입력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적요 1번에도 직원 대여금 회수 이렇게 입력해라. 자, 그러면 개정 과목 문제 우리 평소에 나왔던 문제하고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 기초정보관리 문제 10점 해결을 했고요.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영업팀 직원 간식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령한 영수증이다 그랬네요.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날짜는 7월 18일. 일반 전표 열으셔가지고 7월 18일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네. 출금 811번 복리후생비 금액은 24,000원짜리네요. 24,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통장 4번 네, 통장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너 한 분이 나가셨나요? 네, 아까 8분이었나? 네, 8분 남았네요. 네. 자, 통장 4번 문제.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요. 밑에 자료 설명을 보면 황실 리빙 아트에 3천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상환일은 자, 이게 날짜가 2019년도인 이유는요. 예. 이게 2019년 올해 1회차 문제가 2019년도 프로그램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2019년도 문제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2020년도 첫 회차 문제는 그 전년도의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7월 31일 날
대여를 했고 상환일은 2020년 3월 31일입니다. 자, 요 분계를 누가 한번 해볼까요? 고현진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고현진 씨. 차변이 뭔가요? 고현진 씨가 네, 채팅창에다가 그렇죠. 차변에 3천만 원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틀리죠. 자, 보통예금을 대변에 적으셨는데 맞네. 보통예금이 차변이에요? 차변 아닌데. 네, 여러분. 보통예금 이게 찾으신 금액이죠. 찾으신 금액. 이거 여기 찾으신 금액. 보통예금이 대변입니다. 네, 고현식 차변과 대변을 지금 바꾸셨어.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대변이 보통예금, 차변이 단기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자, 7월 31일 2019년입니다. 7월 31일 차변은 단기 대여금.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거래처는 황실로 검색하시고 3천만 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이 우리은행이죠. 3천만 원. 이렇게 되십니다. 차대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재고자산의 매입거래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명세서 유리를 350만 원짜리 매입을 했습니다. 어음이 있습니다. 8월 14일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1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 네, 어음이 등록돼 있으니까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거 분계가 차변이 상품이죠. 얼마? 350. 대변이 현금이 150. 나머지는 지급어음 200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8월 14일 차변의 상품 350이었나요? 대변의 현금 150이었죠? 대변의 지급은 거래처 넣어야죠. 자, 지급음은 우리가 전진율이고 강남건업이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강남건업 200만 원. 이렇게 하시고 지급음줄을 딱 클릭하고 F2 누른 다음에 아니 F3 누른 다음에 발행해 놓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어음 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확인 누르시고 엔터 치면은 지급 발행일은 8월 14일 똑같고요. 만기를 고쳐야 됩니다. 11월 14일로 2019년 11월 14일 엔터 하면 끝납니다.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유형자산의 매각
네, 복잡하죠. 예, 분계가. 9월 10일 업무용으로 사용한 컴퓨터 취득원가 150, 감로가 30만 원입니다. 매각하기 위해 견적서를 받고 130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민송이 씨가 이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9월 10일 거. 네. 9월 10일. 민송이 씨. 대변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 차변에 현금 130 감루. 예. 그렇죠. 그렇죠. 대변의 비품 150. 자, 대변의 비품 150. 차변의 213번 30만 원. 장부 금액이 130이네요. 근데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었어요? 130 들어왔네요. 아, 120이 장부 금액인데 130 들어왔죠? 그래서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죠?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914번이 10만 원이 발생하죠. 자,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가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이 120만 원. 그런데 130의 현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만 원 더 받았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변의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에 약소금 수치거래입니다. 9월 15일 매출처 덕양 가구의 외상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수령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9월 15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러옴 받고 외상매출금 대변에 가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110번 받으러옴. 어디에서 받았느냐? 덕양가구로부터 받았죠. 거래처가 덕양가구가 돼야 돼요. 얼마짜리였어요? 1000만 원. 대변은 108번 외상매출금. 대변은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 똑같죠? 1008번.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죠. 그러면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해야 되죠. 받으러옴 줄 클릭하고 F3 눌러서 자, 지금 받은 게 무슨 어음입니까? 전자어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음의 종류를 6번으로 바꾸고 어음 번호를 그대로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004, 2019 날짜 등을 입력해서 여기다 어음 번호를 그대로 넣어주시고 엔터 치고 자수해서 엔터 치고요. 네. 그 다음에 발행일은 9월 15일 그대로 주시고 만기일을 여기다 입력해야 되죠. 네, 만기일은 어디에 보입니까? 만기일 여기에 보이죠? 19년 12월 15일. 그래서 지급은행. 네, 여기 지급은행이 어음의 국민은행 8달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급은행에서 F2 눌러서 국민은행 확인 지점에다는 8달 지점.
여기까지. 엔터 하시면 받으러음의 자금 관리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받으러음의 경우에 밑에 입력할 사항이 상당히 많죠. 받으러음을 보관할 때.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우리은행 거래 내역이 나와요. 맡기신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9월 17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의 내역을 알 수 없는 300만 원이 입금이 됐답니다. 9월 20일 위 금액을 확인한 결과 성창 가구의 외상 매출금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9월 20일에 거래를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그럼 9월 17일 날 300만 원을 가계정으로 처리해 놨다가 그 가계정을 없애고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것으로 분계를 하는 거죠. 9월 20일 거는. 그렇죠? 네. 전소연 씨 한번 요거 9월 20일 어떻게 전표 입력해야 될까요? 사변에 가수금 300만 원. 네.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성창 가구. 그렇습니다. 예. 맞았어요. 9월 20일 300만 원을 가수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래입니다. 9월 20일 차변의 가수금 300만 원이고요. 대변의 108번 외상 매출금 성창 가구 300만 원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거래처 성창 가구 잘 가셨습니다. 다음에 7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 견적서가 하나 있고요. 300만 원짜리. 주식회사 한일유리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이 상품은 사무용 책상 유리예요. 매입하기 위해 견적서를 받고 계약금으로 견적금액이 20%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해라 이겁니다. 견적금액이 20% 현금 지급한 거 이것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300만 원에 20% 그럼 6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김시연 씨 6월 30일 전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차변에 네. 상품을 샀나요? 차변의 상품은 상품을 매입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선수금. 그렇죠. 우리가 받았나요? 매입하기로 했는데 선지급? 수금이 아니라 금. 네, 선급금. 예. 선급금 60만 원. 네. 대변에 현금 6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수금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은 차변이 선급금 60만 원. 대변의 현금. 이걸 출금으로 해도 돼요. 출금으로. 한 줄로. 네. 아니면 아까 그대로 차변의 선급금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줄에 대변의 현금.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고쳐버려도 되고. 자, 그 다음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영수증이 있고요. 9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50%와 회사부담금 50%를 납부기한일에 납부기한일 이거 조심해야 돼. 납부기한일 언제냐? 예. 이날이에요. 이날. 납부기한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평가 문제. 국민연금 납부기한일자를 기준으로 전표를 입력하시어 국민연금 회사부담부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할 건 이렇게 딱 찍어준 개념 과목은 반드시 그걸로 해야 돼요. 네, 혹시 뭐 아무 말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자, 90만 원을 50%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김채린 씨가 한번 이거 전표 입력해 볼까요? 네, 차변에 예, 세금 날짜가 10월 세금 예, 10월 10월 10일이고 예,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45만 원 예, 800번대로 골라서 45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예수금 45만 원 예, 예수금 맞아요. 부채감소 4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으로 90만 원이요. 예, 우리은행으로 10만 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료 설명을 보면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그러니까 거래처 직원하고 고맙다고 같이 식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비용 처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카드로 요 밥값을 지불했다. 금액은 85,000원이고 거래 날짜는 10월 20일이었다. 신은지 씨 한번 이거 해볼까요? 차변은 네, 접대비요. 네, 맞습니다. 10월 20일 차변에 접대비가 되겠고요. 금액이 이게 85,000원짜리죠. 대변은 뭘까요? 저 문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네, 문제가 이겁니다. 신용카드로 대변에는 미지급금이요. 네, 미지급금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국민카드. 그렇죠. 미지급금하고 국민카드로 거래처 걸어주고 85,0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통 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네,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10월 30일 여기를 가만있어 봐라. 여기를 이렇게 해놔야 되겠어. 음속으로. 네. 자,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외근을 나갔던 사원 김경수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12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처 세종마루의 외상매출금 50만 원과 상품 구입 계약금 70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10월 30일 날 통장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경수한테 전화를 해서 직원한테 이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 외상매출금 받은 거다고 계약금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정리되죠?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50만 원은 외상매출금, 계약금이 70만 원. 나지수 씨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들리세요? 네. 10월 30일. 차변의 보통예금 네. 120만 원, 은행이 어디였어요?
썼나요 이게 보니까. 우리은행이요. 네, 우리은행이네요. 네, 120만 원. 대변이 두 개죠. 외상 매출금 네. 50만 원. 거래처가 세종마루. 세종마루. 네. 세종마루 50만 원. 그 70만 원은 뭐죠? 선수금이요. 네, 대변에 선수금이 됩니다. 부채죠. 부채니까 이것도 세종마루. 1010 세종마루 7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뒤에 이제 결산 문제하고 그 정보 검색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 여러분 5시 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까지 잘 쉬세요.